네, 안녕하세요. 문재현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레슨을 할 주제는요. 검객 어프로치로 팟세이브 만들기인데요. 제가 검객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어프로치 기본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저희가 혹시 어프로치를 기본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하거나 왼발을 왜 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모르는데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왼발 열고 찍어치라고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알고 가시면은 조금 더 좀 편한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를 먼저 설명을 드린 후 검객 어프로치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어프로치 기본기라고 하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왼발을 오픈을 해야 되고 공은 오른발 쪽에 놔야 되고 체중은 왼발 쪽에 둬야 돼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보통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56도나 또는 S 샌드 웨지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우리 웨지 같은 경우에는 로프트 각도가 다른 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궤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즉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려 있는 채들은 손을 쓰면서 뒤쪽으로 크게 가면 다른 채들보다는 페이스가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자, 더 많이 열리게 된 상태에서 손을 다시 많이 쓰게 되면은 다른 채들보다는 굉장히 더 다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백스윙할 때 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만큼 페이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손을 쓰지 않고 갔을 때 뭐 생크가 난다던가 또는 손을 많이 쓰시면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백스윙을 첫 번째로는 손을 많이 써서 한번 해볼게요. 손을 많이 쓰고 굉장히 실수가 컸죠.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많이 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안 쓸 거야라는 느낌으로 밀어치게 되면은 지금처럼 뭐 바운스로 떨어지지 못하고 날 쪽에 맞으면서 굉장한 탑볼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을 많이 쓸 건데요. 백스윙을 할 때 내가 손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맞을 때 임팩 순간에 손을 순간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 지금처럼 뒷땅이라던가 또는 공 자체가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로프트 각도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채이기 때문에 스윙의 궤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사용을 줄이고 몸의 회전을 조금 더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의 회전을 이용을 하려면요. 일단 첫 번째가 스탠스가 왼발 자체의 스탠스가 닫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 자제가 돼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 왼쪽 어깨가 약간 올라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약간 뻣뻣한 모양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왼발 자체를 오픈을 살짝 해줍니다. 왼발을 오픈을 하게 되면은요, 상체 회전 자체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픈 스탠스를 하는 이유는 손을 쓰지 않고 상체 회전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스탠스를 쓰면 된다입니다. 근데 오픈 스탠스를 쓰실 때 많은 분들이 기준점 없이 그냥 오픈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제가 어프로치 한번 해보실게요라고 아마추어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보통 이렇게 쓰세요. 뒤꿈치가 어떻게 돼 있죠? 굉장히 뒤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요, 하체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잡아놓는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많이 흔들리게 돼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하체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임팩트를 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미스가 완성이 되겠죠. 자, 제가 그러면은 왼발 오픈을 엄청 많이 하고 뒤꿈치로 굉장히 뒤로 많이 뺀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 상체 회전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손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왼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발사각을 지금 보시면 26도 정도 되는데 굉장히 탑에서 닫힌 상태에서 그대로 안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26도의 이제 낮은 탄도로 공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향성도 이렇게 되고요. 또는 떠지지가 않아서 런 자체가 괜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정확성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발 오픈을 하실 때에는 뒤꿈치 선상 있죠? 뒤꿈치 선상을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느낌보다는 뒤꿈치 선상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뒤로 빠지지 않게 뒤꿈치가 일정하게
맞게끔 왼발만 살짝 오픈해 줍니다. 자, 그럼 공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면 오른발 쪽에 굉장히 많이 두실 거예요. 오른발 쪽에 공을 많이 두게 되면 될수록 이렇게 로프트 각도 자체는 다치게 되고요. 핸드 퍼스트가 굉장히 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러닝 어프로치를 하듯이 어떻게 되겠죠? 탄도가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뒷땅성도 지금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어도 이게 5대 5의 확률로 들어가게 돼요. 반은 잘 맞고 반은 조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대 5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왼발을 오픈을 하고 공을 오른발 쪽에 둔다라는 느낌보다는요. 헤드가 오른발 안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기준점을 둬요. 지금처럼 왼발 오픈을 했을 때 헤드가 오른발 안쪽에 있는다라는 느낌으로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점이 두 가지나 생겼죠. 왼발 오픈을 할 때는 어떻게 오픈 스탠스를 할 때는 뒤꿈치를 일정하게 맞춰 놓는다. 그 다음에 헤드 스퀘어를 해놓고 공의 위치 자체를 공의 오른쪽, 무조건 오른발 쪽이 아니라 오른발 안쪽에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쓰게 되면은요, 대각선의 모양의 스윙 궤도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스윙 궤도도요. 아웃에서 인 쪽으로 상체 회전으로만 들어가게 돼요. 그럼 굉장히 가파른 느낌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왼발 오픈, 일직선, 헤드는 오른발 안쪽에 둔다. 1번. 자, 그 상태에서 체중은 왼발에 살짝 실어 놓는데요. 그 이유는 몸의 움직임을 좀 줄이고 좀 더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서 왼발에다가 체중을 조금 더 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기준점을 다 잘 지키고 한번 상체 회전으로만 어프로치를 한번 해볼게요. 왼발 오픈, 오른발 안쪽. 이 상태에서 가파르게 올라가서 상체 회전. 오케이. 자, 굿샷. 보시게 되면요. 감사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까는 제가 미스가 나왔을 때는 22도, 26도 이렇게 낮은 탄도로 나왔는데요. 지금은 33.3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많이 뜨면 뜰수록 정확하게 우리가 핀 옆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런이 줄어들게 되면서 좀 더 정확한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검객 어프로치라고 왜 이름을 지었나 설명을 먼저 이제 드릴게요.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하셨어요? 네. 네. 근데 검객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왠지 이 칼을 날카롭게 잘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칼을 이렇게 휘둘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시고요. 제가 검객이라고 한 이유는 저는 얌전히 칼을 칼집에다 꽂아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검객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손을 쓰는 이런 휘두르는 동작은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은 이유는요. 손을 쓰면 안 돼서도 있지만 보통 골프 경기를 많이 보셨나요? 두 분? 네, 저는 이제 골프 중계를 하기 때문에 네. 평소에 이 경기를 많이 좀 봤던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근데 어프로치를 하는 걸 봤을 때 프로들이 혹시 이렇게 헤드가 먼저 나가 있다던가 또는 이렇게 손이 높거든가 이렇게 하시는 프로들을 봤나요? 못 봤습니다. 네, 맞아요. 못 봤습니다. 보통은 다 치고 나서 이렇게 옆구리에 손이 꽂아지는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손의 사용을 좀 줄이고 상체 회전으로 친 다음에 우리가 손 사용을 좀 안 했다라는 결과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모양 자체가 약간 칼을 칼집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다라는 모양으로 해서 좀 재밌게 검객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또 미스를 얘기를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다 기준점을 다 잘 지켰어요. 근데 보통 딱 치고 나서 이렇게 헤드가 먼저 나가 있는 경우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립 끝 자체가 내 몸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프로치를 할 때 띄워야 되고 좀 더 정확한 임팩트를 지나가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대로 제자리에서 치고 상체 회전으로 들어가서 이 그립 끝 자체가 내 옆구리로 들어와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하고 치고 나서 그립 끝 자체가 내 옆구리로 들어온다. 다시 탕.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손의 사용이 확실히 안 들어가게 되고요. 옆구리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상체 회전으로 왼손등과 클럽 페이스가 목표로 같이 가주게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온탕과 냉탕이라고 하는 그런 미스 자체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객 어프로치, 기준점을 지키고 검객 어프로치처럼 칼을 칼집에다가 싹 넣는다 처럼 그립 끝을 옆구리에다 집어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수를 조금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근데 이제 어프로치 요것만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꿀팁을 2가지나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2가지나 더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늘 풍성한 레슨이네요. 네. 너무 이거는 영혼이 없었나요? 네. 네. 아 근데 꼭 이걸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보시고 아, 나 저런 경우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일단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 공만 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팁 2가지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요. 잔디의 결을 봐라입니다. 두구두구두구. 왜냐면요, 우리가 잔디라고 하면은 얘네가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요, 뭐 핀 방향으로 나 있거나 또는 내 방향으로 나 있거나 이렇게 역결인 경우가 있어요. 역결인 경우에는요, 잔디가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공의 임팩트를 위해서 우리가 바운스로 찍어 친다라고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떡떡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뒷땅이 심하게 난다거나 땅을 심하게 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을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좀 프로답게 내가 핀 방향으로 나 있는지 또는 역결으로 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역결에서는 어떻게 공을 쳐야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완전한 바운스로 들어가지 않고 찍어치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뒷땅이 나기 때문에요. 좀 안전하게 들어가신다고 하시면은요. 일단은 클럽 페이스를요 조금 닫아주시는 거예요. 닫아준 상태에서 퍼팅하듯이 그대로 가볍게 지나갑니다. 지금처럼 지나가면은 런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은 하지만요. 역결인 경우에 쉽게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한 거는요. 우리가 잔디 상태가 늘 좋은 경우는 없잖아요. 늘 좋은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할 건데 모래가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어요. 또는 누가 여기저기 파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래가 많은 경우라든가 라이가 좋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팁을 하나 드렸는데 요거는 이름을요.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일단은 유연성이라든가 힘이 없으신 분들을 좀 따라한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힘약한 어프로치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어요. 힘약한 어프로치. 네, 맞아요. 힘이 네. 약한 사람들을 따라하는 느낌? 약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이렇게 모래가 많습니다. 모래가 많게 되면은요, 이제 제가 상상을 좀 해볼게요. 모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모래가 많은 상태에서 바운스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모래에서 벙커에서 해보셨죠? 벙커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바운스로 굉장히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오겠는데 정말 핀이 바로 앞에 있어요.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바운스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팁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요, 공은 오른발 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헤드가 오른발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가 있는 느낌은 저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발 중앙에 헤드를 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발 자체를 오픈을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상태로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닫혀 있고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해주실 건데요.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페이스가 많이 닫히게 돼요. 닫혀 있으면은 뭔가 모래를 치고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모래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친다라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힘이 약한 사람의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보통 퍼팅하듯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손이 이렇게 많이 밀리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그립 끝 자체가 목표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 몸이랑 멀어지게 되면은 페이스가 많이 열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잘한다고 갑니다. 했는데, 오, 맞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정답. 네, 그럼 이따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손과 내 몸이 멀어지게 되면은요, 슬라이스가 살짝 나요. 우측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립 끝 자체가 목표 방향 쪽으로 같이 가주는데, 자, 같이 가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조금 딸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힘이 약하신 분들 스윙을 보면은요, 몸이 많이 딸려가요. 예를 들어서, 나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몸이 많이 딸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해볼게요. 페이스를 많이 닫아주고, 오른발 선상에다가 우리가 클럽을 헤드를 둡니다. 그 상태에서 그립 끝 자체가 어디로 가요? 목표 방향 쪽으로 가줍니다. 라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 이렇게 몸이 조금 딸려가 줘야지만 우측으로 많이 밀리지 샷. 않고 지금처럼 옆에다 갖다 붙이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역결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역결해서? 역결에서는 이제 찍어 치지 말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쭉 밀어서 치는 네.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결일 때는 그린 주변에서 역결일 때는 결을 한번 확인을 하고 역결이니까 바운스로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퍼팅하듯이 깔끔하게 짧게 조금 쳐주시면 더 좋고요. 자, 요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짧게 그대로 어프로치 하듯이 하나, 둘. 네, 요렇게. 자, 요렇게 짧은 임팩트로 퍼팅하듯이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요, 임팩트가 뭐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역결해서 쉽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라이가 안 좋은 경우죠. 모래가 굉장히 많아. 벙커 같아 꼭 그린 주변이 이런 데 꼭 있어요. 그때는 바운스로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힘이 약하신 분들처럼 공을 오른발 쪽에 두고 헤드가 오른발 선상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립 끝이 목표로 가되 몸과 같이 가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많은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로는 스윙의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왼발 오픈을 왜 하는지, 공은 오른발 쪽에 왜 두는지, 왜 이렇게 해서 찍혀 맞는 느낌이 드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치고 났을 때 그립 끝 자체가 내 몸 앞에 있는지, 또는 이렇게 옆에 있는지, 또는 이렇게 내 가슴보다 위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줌으로써 검객 어프로치처럼 칼집을 그립 끝을 옆구리에 찬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나가시는 분들을 많으실 텐데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 라이가 너무 안 좋은 경우라든가 또는 결을 이제 체크를 해서 역결인지 아니면 역결이 아닌지 체크를 하신 후에 좋은 어프로치를 하셔가지고 팟세이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레슨이라서 도움이 많이 됐고 보통 이 어프로치를 감으로 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문정현 프로의 레슨을 들으신 분들은 이 실수할 확률을 줄이고 정말 팟세이브할 확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히어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프로치 할 때 클럽 페이스는 얼마나 열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클럽 페이스를 얼마나 열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보통 요 밑부분을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바운스 면이 지면이랑 닿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눕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너무 많이 뜨게 될 거고 아니면은 헤드 스퀘어를 했다고 해서 이 클럽 페이스 면이 일직선으로 들어갔는데 핸드 퍼스트가 많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런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운스 면만 지면이랑 닿는 느낌으로 열어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문정현 프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 필님이 어프로치 할 때 체중 이동을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우선은 제가 아까 궤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중 이동 자체를 오른발 쪽으로 들어갔다가 왼발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어프로치 지금처럼 20m 짧은 칩샷을 하실 때는요. 왼발 쪽에 살짝 두고 들어가시는데 백스윙을 할 때는 체중을 뺏기시면 안 되세요. 이때 우측으로 체중이 뺏기게 된 상태로 들어가면 상체 움직임도 많아지게 돼서 다운스윙을 할 때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왼발 쪽에다가 6 정도로 체중을 두고 오른발 쪽에 4 정도로 둔 상태로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가파르게 올려서 치는데 치고 나서는 왼발 쪽에 조금 더 체중이 실립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백스윙을 했을 때는 왼발 쪽에 체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고 나게 되면은요. 상체가 회전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몸에 회전이 들어가게 되면 체중 이동이 되기 때문에 치고 나서는 왼발 쪽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HYH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레슨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1AF1님이 문프로님 레알 팬입니다.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또 이 레슨을 들으신 한 팬분이 메이오님인데요. 골프 어렵지 않아요.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제 레슨 때문에 골프가 어렵지 않다고 하신 건가요?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또 아까 질문을 주셨던 분이 답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명쾌한 레슨을 들어봤는데요. 짧게 오늘 레슨 총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총 정리를 하자면요. 시합을 많이 이제 보신 분들은 헤드 자체가 이렇게 먼저 나가 있거나 손이 높은 프로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고 나서는 그리 끝 자체가 옆구리 쪽으로 살짝 들어오듯이 마무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바운스로 쉽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스윙 기본기에서는요, 어프로치 기본기에서는 왼발을 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상체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이고요. 왼발 쪽에 체중을 고정을 하는 이유는 몸의 움직임을 줄여서 정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고, 치고 나서는 왼발 쪽에 체중이 살짝 더 들어가는 느낌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그린 주변에서 어려워들 마시고 기본기 먼저 연습을 하신 후에 제가 알려드린 꿀팁이나 뭐 검객, 어프로치로 파세이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